안녕하세요. 무토일간이 정화를 만나면 유화유로라 하는데, 오늘은 유화유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자고요. 피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무토가 정화를 만난 유화유로. 무토가 정화를 만나면 정인이라는 친어머니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정인이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편인이 친어머니일 수도 있다. 이것은 각기 사주 구조마다 모두 다르다. 가령 무토가 무일주로 오고 다른 인수가 없다면 오중정화가 정인 친어머니이다. 그런데 병인일주라면 인중간목이 편인이지만 친어머니이고, 묘목이 있다면 묘중을목이 정인이지만 친어머니가 아니라,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모든 천간마다 각기 일지가 효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편인이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정인이 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딱히 고정적으로 편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첩인 계모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각기 사주마다 구조 배합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병인일주라면 인중간목이 병화를 낳았기 때문에 묘중을목은 정인이지만 친어머니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사주의 모든 육체는 각기 사주마다 다르다. 병인일주라면 인목이 편인이 해당이 되고, 무호일주라면 오중정화가 정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기 모두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알고서 사주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화, 오화, 해수, 자수가, 사화는 음이어야 하지만 사중병화로 인해서 양으로 바뀐 것이고, 이처럼 사, 오, 해, 자, 지지는 양이어야 하지만 음이고 음이어야 하지만 양이어서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주는 모든 육친 관계가 뒤죽박죽으로 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중에는 병무경이 암장되었기에 무토일간의 친어머니는 사중병화가 되어야 하고, 기토의 친어머니는 오중정화가 기토를 낳은 친어머니여야 한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사주 전체의 구조에서 육친을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간을 생하는 일간과 음양이 다른 천간을 친어머니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주 전체의 십신에서 문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상관도 식신과 같고 편인도 정인과 같으며, 또는 편관도 정관과 같고 편제도 정제와 같은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그래서 내 일지가 편제일 수도 있고 정제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일지가 바로 나의 육신이기 때문에 나의 정처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일주가 편관일 수도 있고 정관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상황에 따라서 육친의 성분 변화, 이 부분은 각기 다르다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라고 하면, 갑진일주는 이 간목에서 이 진토가 편제이죠. 그런데 이 간목의 정처는 기토인 이 정제가 본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내 일지는 말 그대로 나의 육신이요, 나의 배성이기 때문에 진중무토가 편제이지만 나의 정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는 정제이지만 이것은 정처가 아니다. 그래서 각기 사주마다 모든 것이 다르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하면 갑목일간의 갑진일주에서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었다면 이때는 기토가 정처이기 때문에 정제이기 때문에 나의 정처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나의 본처는 진중의 무토이다. 그런데 이 진토가 있고 기토가 있었다면, 무토가 투출이 되지 않았었다면 이때는 기토가 정처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 토기 지지를 대표하는 것이 기토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러한 것처럼 평간의 성분, 인수의 성분, 모든 또한 식상의 성분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든 십신, 육친의 성분은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과 음양이 다른 인수를 정인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머니는 여자이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음양이 다른 관계이지만 여자인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면 딸인 여자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정자와 편자, 글자에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희귀 관계를 살펴 필요한 글자인가, 필요치 않은 글자인가를 살펴야 한다. 정인의 성분은 전통과 명예를 중요시하며 예의 바르고 덕이 있다. 특히 정화를 만난 무토는 고지식 성분이 강화된 원칙주의라서 편법을 싫어하고 외골수적인 측면도 강하므로 스스로 적군을 만들기 쉽다. 인정이 있으나 까다로운 성격일 수도 있고 한 번 배신하면 다시는 상대하지 않으려 하며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여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친어머니의 힘이다. 친어머니로부터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물려받아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거부할 줄 모르는 순수함과 친어머니로부터 배운 보살핌, 상생함을 세상에 넓게 사용하여 교육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 모토가 병화, 편인을 만난 것처럼 임기응변에 능하고 눈치가 빠른 것은 아니지만 인내력을 발휘하여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뚝심을 발휘한다. 어찌 보면 조금 우둔해 보일 수도 있으나 자신이 결정한 일은 자신이 책임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 대체로 기억력이 뛰어나 일 처리나 대책이 좋고 사물을 솜씨 있게 다루는 재능으로 성공하게 되는데 신양 명식에 무일주라면 모자가 서로 상생하는 격으로 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팔자가 되기 쉽다. 특히 허약하여 정화를 의지하는 팔자라면 친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성장한 것이므로 친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무토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때 정화가 열기로 작용하는지 빛으로 작용하는지에 구별이 우선되어야 한다. 같은 정화가 친어머니라 해도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정축 6개의 정화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친어머니가 어느 지지에 자하고 왔는지를 판단하고 무토일간 또한 어느 지지에 자하고 왔는지 그 지지와 친어머니와의 관계성이 어떠한 작용인지에 따라서 성격의 나타남을 구별하는 것이다. 무토일간이 경금과 간목을 만나 벽갑 인정이 되면 귀격이고 간목을 만나 살인상생이라면 이 또한 길하다. 계수를 만나면 처성이므로 본인에게는 좋겠지만 모처 불화가 되므로 무자식일 수 있으나 첩을 만나면 자식은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 시골에서도 이렇게 필자도 보면은 본처에게서는 자식을 못 낳다가 첩을 들이고 난 이후에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고 여자 역시도 자기 본부에서는 자식을 못 낳다가 거기에서 시골에서는 예전에 자식을 못 낳으면 거의 많이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처를 들이고 나면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행의 기운,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음양적인 관계, 합궁적인 관계에서 맞지 않으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즉 무토일간에서 정화는 정인이 되는데 이 무토일간의 본처, 이 본처는 계수라고 그러죠. 계수라고 그러는데 이 무토일간이 계수 본처를 만나면 이 계수와 정화의 관계는 칠살 관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화가 너무 왕성한 열기로 작용한다면 이 계수가 증발되어서 다 말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식을 절대 낳을 수가 없다 그래요. 계수의 시어머니인 정화가 계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무토일간의 천은 편제천은 임수가 되겠죠. 임수인데 나의 친어머니인 정화와 정임합이 되기 때문에 사이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가 자식을 첩을 들이고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편제처, 후처를 만나면 자식을 낳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본처를 만나면 이 자기의 친어머니인 정인이 있었을 때는 모처불화가 되므로 무자식일 수 있으나 첩을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인이 정관으로부터 생조를 받고 지지에 겁제의 호의를 받으며 통관용신이면 가장 좋은 구성으로 평생 복이 있다. 그러나 정인이 정제로부터 극을 받아 파극되었다면 부모 인연이 부족하고 타가 양육이 되거나 학업이 중단되며 악처를 만난 인연이 되기 쉬워서 부부 해로에 모처 불화지상으로 흉하다. 그러나 정인 과다의 기신으로 도식을 하는 정인이라면 없는 이만 못한 필요 없는 글자이므로 제극이니 반갑다. 정인이 기신작용을 한다면 힘들여 배운 공부 써먹지 못하는 상으로 불미하다. 무토는 태산과 같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고 주체의식이 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능력이 있으나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믿음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집과 독선이 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만하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특히 정화의 고지식 성분과 합쳐져서 화염조토가 되었다면 승려명과 같아서 세상과는 큰 인연이 없으므로 종교 연구를 하거나 승려가 되거나 역사, 고전 등을 탐구하는 정신으로만 일관할 수 있다. 혹은 재물에 인색해지기 쉽고 이기주의적 성향이 되며 외골수적인 편협한 생각을 많이 하고 가치관의 혼란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다. 정직하지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하여 매사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실천력이 약하고 행동이 느리며 의타심이 강하여 나태하고 게으른 마마보이격으로 우둔하며 잠이 많고 예술적 재능이 있지만 큰 복이 없다. 신앙 명식에 정인이 없으면 기억력이 약하고 끈기가 없으며 조급하고 관성이 있다면 인품은 고강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허망하다. 무토일간은 대체로 야가 빠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묵직함이 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신용을 중히 여기며 매사에 생각이 깊고 질서가 있으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중화와 중용을 지키며 편애하지 않는 성분을 지니는데 이것이 정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무토는 태산이고 정화는 별빛이 되는데 또는 무토는 태산이고
이 정화는 촛불의 상징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태산 정적인 상태에서 정화 촛불이 만나니 정적인 것 플러스 또 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무토는 선천의 완성수 오수이고 이미 완성이 되어 정적인 상태, 또는 이 무토의 상징은 대체로 진토의 상징이 아니다 그래요. 이 무토의 상징은 술토의 상징이다. 왜 그러냐면 선천의 모든 화기를 임묘한 것이 술토이고 선천의 마지막 글자가 무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토가 무토의 진정한 통근처이다. 그리고 이 술 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토가 정화를 생할 수 있고 무토가 술 중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나타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토가 정화를 만나면 정적인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화가 5월 달이었고 너무 왕성해서 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하면 정적인 것이, 이것은 그 열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심각하면 오히려 이 무토는 재물탐욕으로 넘어간다. 특히 이 무토는 개수를 너무 좋아하고 이 무토산에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개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간목이 있었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간목은 개수를 설계해서 화기만 생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간목을 능멸해 버린다 그래요, 이 무토가. 그래서 필요 없는 관성, 필요 없는 자식, 그러면은 이 무토의 마음은 나는 오로지 신금이나 경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이때 화왕절의 왕성한 상태 속에서 무토라면 이때는 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을 때, 이 정화가 희신이었을 때, 약간은 정화가 열기로 작용하지 않는 빛으로 작용했을 때, 이때는 정적인 상태로 공부하는 마음, 인수를 의지하는 마음, 이 인수 모친의 의식주를 의지하는 참다운 정인의 마음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만물의 뿌리가 되도록 하는 무토대지로서 그 어머니 정화의 마음과 합쳐지니 더욱 강화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동화력이 풍부하여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나 여러 사람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났을 때 중개인 역할을 담당해서 화해를 잘 시키고 중개인의 사명 역할도 잘한다. 그러나 화염조투 중화를 잃었다면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거나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며 지독히 인색한 구두쇠가 되어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다. 자, 오늘은 무토가 만나는 정화를 공부를 했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